아 근데 그것도 위치를 잘못 정한 것 같아. 아니 입장이 없는 데가 없어 무슨 이런 젠장. 아 오스트리아 뭔가 꼬인다 했더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체코 프라하입니다. 오늘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하려고 해요. 자 그럼 비엔나로 가보시죠. 렛츠고. 다시 여기 체코 버스 터미널 도착해서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버스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버스가 좀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이제 버스 타고 오스트리아 도착해서 영상 틀게요. 한 4시간 정도 이동해야 돼요. 여기 이제 체코의 미쿨로프라고 국경 쪽에 있는 도시인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고 있어요. 이제 비엔나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제발 도착해서 비 멈춰 있어라. 안 그럼 숙소 가기가 너무 힘든데. 비엔나 도착하고 비는 멈춘 것 같은데 내리는 곳을 센트럴역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리는 곳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걸어서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서 그냥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또 비가 조금씩 오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맞으면서 갈만 하거든요. 더 세지지만 않기를 바라고 갈 뿐입니다. 일단 버스 내린 것도 잘못 선택한 게 있는데 숙소를 미리 예약을 안 해가지고 싼 숙소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스텔하고 에어비앤비랑 그냥 가격이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위치를 잘못 정한 것 같아. 숙소 다 와가니까 여기서 뭐 좀 사가야 되겠다. 50% 할인? 개꿀인데? 스파게티 이런 거 3.19면은 개꿀인데? 이제 방 도착했고 동유럽 숙소를 북유럽 숙소보다 비싼 데를 잡았어요. 젠장. 마트에서 사온 거 먹고 좀 나가 보겠습니다. 진짜 동유럽이 옛날의 동유럽이 아니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스트리아도 좀 물가 비싼 편이라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파스타도 괜찮네. 비도 거의 멈췄으니까 한번 좀 나가 보겠습니다. 심지어 숙소가 시티랑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곳이 시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쭉 올라가야 되네요. 첫 번째로 방문해 볼 곳이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궁전이라는데 입장료는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비엔나 교통권은 이 트램하고 버스랑 다 타는 게 24시간 표가 8유로입니다. 그거를 살까 하다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샀고, 그리고 72시간짜리가 17.10유로, 근데 일주일짜리가 17.10유로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3일짜리 살 거면 그냥 일주일짜리 사는 게 나아요. 왜 가격이 똑같은지 나도 모르겠어. 숙소 있는 곳에서 딱 여기까지 엄청 현대적인 건물이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옛날 유럽풍 건물들이 있네요. 색상도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이 건물도 관광 포인트 같은 데인가? 이제 저기 신호등 건너가면 벨베데레 궁전 나와요. 그리고 체코 여행도 짧았지만 당분간 몇몇 국가는 여행이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게 움직일 거예요. 도시도 아마 하나씩 밖에 못 들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쉥겐 국가에서 머물 수 있는 90일이 거의 다 꽉 찼는데 그 일정에 맞게 못 들렸던 나라들을 쭉 들리면서 비쉥겐 국가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한 나라에서 여행 일수를 좀 줄이고 좀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몇 국가는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갈 거예요. 이제 여기가 벨베데레 궁전 쪽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문이 반쯤 닫혀 있습니다. 이미 영업시간은 끝났고 그 앞에 있는 정원만 9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벨베데레 궁전 입구입니다.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저기 건물에 불이 쫙 들어와 있어가지고 엄청 예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게 문 닫기 전에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겠네. 저야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심 없는 거 다들 아실 테고 입장해보는 거 정말 괜찮을 겁니다. 좀 유명한 화가 작품들도 많다고 하니까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하면 좋겠죠.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건물 외관이 되게 예쁩니다. 저 위에 보면은 다 이렇게 조각상들 이렇게 쫙 있고, 앞쪽에 또 이렇게 커다란 조각상들이 4개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볼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큰 기대하고 오진 않았는데 그냥 건물만 봐도 이쁜 것 같습니다. 오, 괜찮아. 정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입니다. 어우, 정원 이쁘게 잘 돼 있네. 여기도 조각상 이렇게 옆에 짜자작 있고, 보수 중인가 봐요. 여기 문 닫은 걸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문 닫혀 있네요. 여기서 잠시나마 내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부도 이쁘겠다. 이쪽으로 쭉 가야 번화가 쪽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 관리도 잘 돼 있구만. 똥물이 아니요. 뭐야 이거? 이거 로봇이 이거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나 보다. 오, 신기해.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 곧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 정원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벨베데레 하궁입니다. 근데 이 하궁이 벨베데레 궁전하고 입장료가 다른 걸로 봐서는 여기도 따로 입장료가 있나 봐요. 가격은 여기가 2만 한 3, 4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저거 3만 원, 2만 4천 원, 이거 2개 같이 구경하고 가려면은 입장료만 5만 원이 깨진다는 거네. 이제 여기서 나가서 옆으로 조금 가면은 까를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당이 입장료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문 닫은 시간이고 불 켜져 있을 때 보면은 더 이쁠 것 같아서 지금 가서 겉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를 성당 가기 전에 있는 여기는 2차 세계대전 비엔나 공격에서 희생된 소비에트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진짜 여기 분수 물 관리도 엄청 잘 돼 있고, 이 분수 진짜 엄청 멋있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가 까를 성당입니다.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도 아직 몰라요. 이게 구글 맵에 문 열고 닫는 시간이 따로 안 적혀 있더라고. 여기가 입구인가 보네요. 이 성당도 엄청 이쁘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문 닫힌 시간이라서 앞에 못 들어가게 막혀 있고. 또 뭐냐 이거.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오면은 여기 물에 건물이 비쳐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는 것도 그림이긴 하겠다. 좋네요. 여기 관광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그래도 다 찍어보면서 오니까 관광지 그냥 몇 개만 따다다닥 들어가도 입장료로만 그냥 한 10만원은 무조건 깨지겠네요. 그 옆에 여기는 또 빈 음악 협회라고 합니다. 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도 입장료가 16,000원인가 17,000원 정도 합니다. 아니, 입장료 없는 데가 없어. 무슨 그 나라 여행 와주는 것도 와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쓰잖아요. 뭐 괜찮은 거 하나 정도는 입장료 무료로 좀 풀어놔줘도 괜찮은 거 아니가?
비엔나가 진짜 미술관도 많고 왕궁도 엄청 많아요. 성당도 이곳저곳 있는데 입장료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성당이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고 이제 이 앞쪽으로가 가장 번화가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색감 뭐냐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여기 뭔데? 뭔가 비엔나까지 오는데 이것저것 꼬인 것도 있고 입장료도 다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여기 보고 조금 풀리는 느낌입니다. 장난 아니죠? 아, 진짜 이쁘네. 여기 왜 이렇게 이쁘냐 근데 사실 도착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기 오고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그냥 이 골목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번화가라는 거 알겠죠? 야, 오늘 평일인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진짜 여행객들 많이 오는 도시인가 보다. 여기 번화가 주변으로도 관광지 포인트들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시간도 많이 늦었고 어차피 여기 오늘 최종 목적지가 이 번화가였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구경할 곳들은 내일 구경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완전 딱 가운데인가 보네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슈테판 성당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내일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아따, 비엔나 좋긴 하네. 잠깐, 이거 내일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데요? 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타이밍 제대로 맞췄다. 와, 여기 뭐지? 미쳤어요. 지금까지 교회랑 성당 온 타이밍 중에 가장 최고의 타이밍 때 온 것 같습니다. 와, 뭐지? 여기 안에 내부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부분도 엄청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 시간에 한 번 더 방문해 보겠습니다. 저기 성당에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오면은 좀 펍이랑 레스토랑 이런 데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올드타운, 구시가지 뭐 이런 데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오늘 마무리 하기 전에 맥주나 한 잔 마시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숙소까지 한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게 문제네. 검색해보니까 1516 브루컴퍼니라고 엄청 가성비 좋은 맥주 양조장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맥주 한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안에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400ml가 3.90, 한 6,000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격 괜찮지. 맥주 나왔고 이거 어차피 제가 1시간 이상 다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맥주도 이 가게 맥주라서 맛도 새롭고 괜찮네. 그럼 천천히 한잔하고 일정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비엔나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한 것 같네요. 오늘은 밤에만 돌아다녔으니까 내일은 한번 아침에 비엔나를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틀차입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지금 짐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오늘 숙소를 잡지는 않고 다음 이동할 도시가
여기 비엔나랑 엄청 가까워서 락커에다가 짐을 놓은 다음에 비엔나 돌아다니고 도시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도시 이동이 아니라 사실 나라 이동이죠. 에어비앤비를 또 잘못 잡은 게 짐 보관이 안 돼요. 짐 보관이 안 되는 곳을 또 예약해서 이번에는 이 센트럴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잡은 데는 너무 멀어. 짐 맡기는 곳은 1층에 없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밖에도 락커 있고 이렇게 안쪽에도 락커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로 맡겨야 딱 맞으려나.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2유로, 2.5유로, 3.5유로, 4.5유로. 저는 이 제일 작은 사이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이 중간 사이즈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넣고 닫고 1분 안에 내 번호 기억했다가 돈 넣고 표를 받는 겁니다. And this is the price you have to pay. 24 hours now. 오케이. Thank you so much. 2.5유로예요. 2유로 넣고 10짜리. 이러면 티켓이 나와요. 끝. 이거 표 잃어버리면은 짐 못 찾는 거고 그 넣은 시간부터 무조건 24시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락커 저렴한 편이죠. 여기가 어제 그 오페라 극장인데 야, 여기 그냥 밤에 오는 게 훨씬 이쁘네요. 그렇다고 지금 아침에 보는 게 안 예쁜 건 아닌데 밤이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오나 밤에 오나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오스트리아 오면은 립 아니면은 슈니첼 먹어봐야 된다고 해요. 립이 좀 유명한 데가 립 오브 비엔나라고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의 100% 한국 분들이 손님이라고 합니다. 예약을 안 하면은 갈 수가 없대요. 현장에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입장되면은 거기에서 립 먹고 입장 안 되면 안 먹고. 근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아무 데도 안 갔다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스테판 대성당부터 아침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어두울 때 와가지고 여기 벽면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런 거 서판도 엄청 느낌 있네요. 그처럼 노래소리는 안 나오네요. 근데 내부를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왼쪽으로는 그냥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장료를 내야 돼요. 뭐 이런 시스템이 다 있지. 근데 뭐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잖아. 뭐지? 근데 사람들 그냥 티켓 안 사고 다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도 되나 봐요. 이런 젠장 사람들 그냥 들어가길래 뭐야 그냥 따라갔는데 여기 지하 들어가는 거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게 아니라 다 본 다음에 다 끝나고 입장료를 내는 거야. 당했다. 오스트리아 뭔가 꼬인다 했더니 오늘 결국 또 꼬여버렸네. 자, 이 기분을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가 그 립스 오브 비엔나예요. 이게 근데 현장 방문으로 먹기도 힘들고 이게 1인 방문객은 또 안 받는다는 말이 많아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보니까 한 3만원 좀 넘겠네요. 들어갔는데 자리도 없고 예약 안 했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습니다. 꼬인다. 연속 2번 꼬였어. 무슨 스페어 립입니까? 여기 세인트 피터스 성당 여기라도 무료로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여기도 장난 아닌데요? 뭐야? 뭐야 심지어 이 타이밍은.
이 성당이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조금 놀랐는데요. 그리고 들어간 타이밍도 때마침 잘 맞았고, 다음 장소로 이제 또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CC 뮤지엄이고 입장하는 곳은 저쪽입니다. 저는 저 박물관은 들어가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CC 박물관에서 좀 걸어오면은 여기 호프부르크 왕궁이 있고 그 옆에 헬덴 광장이 있습니다. 멋있게 돼 있긴 하네요. 이 왕궁도 입장료가 한 3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엔나가 보니까 진짜 입장을 안 해도 그냥 겉에서 보기에 정말 이쁜 건물들도 많고 이쁜 장소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걸어서 나오면은 여기 앞에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이 있습니다. 아따, 여기는 이쁜 광장들이 많네. 지금 문이 닫혀 있긴 한데 이 옆에 있는 이 자연사 박물관도 입장료가 3만원입니다. 박물관, 왕궁, 미술관 이런 데는 3만원 아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저 안에 박물관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보다 멋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진짜 건물들은 장난 없어요. 이쁜 건물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입니다. 와, 저거 봐요. 와, 저기 있는 석상도 와, 진짜 멋있어. 입장료 없이 무료 입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럴 수가. 이런 곳이 무료 입장이라니. 이런 곳도 있구나.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이네요. 이러면 입장료가 무료인 게 무의미하잖아. 아니면 입장하는 곳이 저 위에가 아니라 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앞에 보면은 QR코드 스캔해가지고 국회 방문 등록하는 게 있어요. 입장료는 따로 없는데 지금 사실상 비엔나에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빠르게 다음 일정지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라트하우스라는 공원하고 라트하우스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트하우스 광장 안에 있는 이 건물이 비엔나 시청 건물입니다. 야, 이 건물도 이쁘다. 진짜 이쁜 건물들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긴. 저 그냥 건물 보는 맛도 상당해요 여기가. 이 비엔나 시청도 입장료가 없고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보티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도 상당히 이쁜데 그 교회도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게 이쪽 라인으로 좀 넘어와야 입장료 없는 데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여기 시청에서 조금 걸어가면은 평점이 엄청 높은 슈니첼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슈니첼 먹고 여기 비엔나에서 일정은 마무리할게요. 안나스 슈니첼이라는 슈니첼 맛집입니다. 시티랑 좀 떨어져 있어서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주문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바로 튀겨줍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일단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가격이 엄청 쌉니다. 원래 그냥 슈니첼에다가 버거 그냥 빵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럴 거면은 그냥 슈니첼 버거 시킨 다음에 사이드로 다른 거 더 시켜 먹는 게 낫다고 하셔서 슈니첼이 8.9유로 그리고 슈니첼 버거가 5.9유로. 그래서 치킨 너겟을 하나 시켰습니다. 치킨 너겟이 6피스에 5.9유로. 여기 치킨 너겟도 홈메이드라서 맛있다는 그 리뷰를 봤거든요. 아이, 맛있네 이거. 이름은 오타콜린거. 오타크린거. 야, 이거 슈니첼 버거 안에 있는 슈니첼이 이렇게 크면은 8.9유로짜리 슈니첼은 얼마나 큰 거였지? 치킨 너겟도 홈메이드라서
일반 치킨 누겟하고 틀려요. 이게 홈메이드라서 튀김 반죽이 엄청 바삭바삭해요. 이거 반죽 보면 알겠지만 엄청 크런치한 느낌 나잖아. 얼마 같은지 감이 오나야지. 잘라서 단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 빵도 엄청 큰데 슈니첼이 엄청 크니까 다 삐져나와. 사장님이 기본 슈니첼 보여줬는데 여기 버거에 들어가는 거에 딱 2배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먹겠는데 배불러서 안 되겠어요. 사장님이 포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포장해서 가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남은 버거 반 포장해서 나왔고, 지금 쉥겐 나라들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가긴 하는데 만약에 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들면은 더 머물겠지만, 비엔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일정으로도 충분하게 다 구경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은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나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